안녕하십니까. 에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실기 필답형 이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재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증기라고 해서 나옵니다. 요 증기의 상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보시면은 포화, 관행가액, 포화액, 포화증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용어 정리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선도 한 가지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선도가 뭐냐면은 몰리에르 선도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pH 선도라고도 하는데, 압력과 엔탈피로 나타냈다라고 해서 pH 선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몰리에르라는 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몰리에르 선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통상 보면은 냉동장치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증기의 상태 변화, 그 성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몰리에르 선도를 확실하게 이해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쉬워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 선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축은 압력 P, 그 다음에 행축은 엔탈피 H로 나타냅니다. 단위는 주로 보면 kg per 제곱센치 단위로 사용을 하고요. 압력입니다. 그 다음 엔탈피 단위는 주로 kcal per kg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요즘에는 뭐 킬로줄 단위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건 나중에 기출 문제 풀게 되면은 그때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이해만 딱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 몰리에르 선도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위에 꼭지점이 있죠. 이 꼭지점을 인계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인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선이 있어요. 요거를 건포화 증기선 선이기 때문에 건포화 증기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왼쪽으로 떨어지는 녀석, 이 녀석은 우리가 포화 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화 액선과 건포화 증기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 포화 액선과 건포화 증기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인계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이 아니고 요 가운데 구역 있죠. 요 가운데 요 가운데 구역을 습증기 구역이에요. 구역. 습증기 구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측 요 구역, 이 습증기 구역을 벗어나서 건포화 증기선을 벗어나서 오른쪽 이 구역을 과열 증기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구역이에요. 구역.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왼쪽에 이쪽 구역은 뭐겠어요? 이렇게 반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포화 액선을 딱 넘어가 버리면은 과냉각 액구역 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드리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공기의 상태 변화예요. 공기의 상태 변화. 이때 참고적으로 이 몰리에르 선도상, 자, 제가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압력과 엔탈피는 제가 써드렸으니까, 이때 온도선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등온선이라 그래. 등온선. 이 등온선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선이 예를 들어서 0도씨 선이에요. 그 여기는 10도씨, 20도씨, 30도씨 선이라고 칩시다. 도시입니다. 도시. 요런 선이 있을 때 이 선에 딱 그 걸리는 모든 상태의 온도는 0도씨다라는 거죠. 등온선.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이 점을 이어 놓은 게 등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선에 걸리는 거 전부 10도씨, 20도씨, 30도씨가 되는 겁니다. 등온선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압력 P, 엔탈피라고 했을 때 압력선은 어떻게 돼? 이게 등압력선이란 말이지. P가 일정하다. C를 쓰면은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압력선과 등온선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요 10도씨짜리다. 요 등온선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관행각 액구형에서는 등온선과 압력선은 직교하게 돼요.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지. 근데 요 안에 요 구역이 뭐죠? 습증기 구역이지. 습증기 구역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압력과 이 온도가 여기서 어때? 일정하다라는 거죠. 둘 다 이렇게 수평으로 일정한 거야. 그리고 지나가게 되면 또 압력선과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것만 딱 기억을 하세요. 몰리에르 선도상에서 온도선과 압력선은, 등온선과 등압선은 습증기 구역 내에서는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것만 딱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제가 요걸 그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몰리에르 선도 이렇게 그렸어요. 자, pH 선도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증기의 상태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기의 상태는 뭘까? 과열증기 구역에 있죠. 과열증기 구역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과열증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낮추는 겁니다. 온도를 낮춘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등원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 낮아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갈수록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건포화 증기선에서 과열하게 되면 과열증기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 과열증기를 반대로 온도를 낮췄어. 온도를 낮추다가 건포화 증기선에 딱 걸렸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 건포화 증기가 되겠구나.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등온구역이니까 어차피 온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데 제가 앞에서 현열과 잠열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과열증기에서 건포화증기까지 가는 건 뭐야? 요거는 현열 구간이라고 봐야 돼. 왜? 온도가 떨어지잖아.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둘 다 뭐야? 증기지, 증기. 그리고 여기서 온도를 계속 낮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잠열 구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잠열 구간이 어딘데? 여기 안에 습증기구역.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습증기 구역 안에서는 상태는 변하지만 점점 액화하는 거죠. 점점 액화하지만 어때? 온도는 변하지 않아. 왜? 습증기 구역 내에서는 등원선과 압력선이 일정하다라고 했죠.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요 점에 상태가 위치했어요. 그럼 요거는 습증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잠열 구간을 지나서 여기 딱 걸렸어. 그럼 얘가 뭐가 돼? 포화 액선에 걸렸으니까 포화 액이 되는 거고, 여기서 온도 더 낮추면 어떻게 돼? 이제는 현열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죠. 현열 구간에 들어가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과냉각 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상태, 증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떨 때? 열을 뺏었을 때, 열을 줬을 때. 그래서 뭐 엔탈피라는 거는 열량이라고 하는데 좀 쉽게 이해하려면 열량을 뺏었을 때, 열량을 내가 열 에너지를 줬을 때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온도 높일 때, 낮출 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현열 구간과 잠열 구간을 거쳐서 상태 변화해서 다시 현열 구간으로 가는 거니까. 자,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 끝났어. 자, 그래서 이제 교재로 돌아갑시다. 교재로 돌아가서 20페이지에 1. 포화라고 나오는데 어느 일정한 압력 하에서 공기가 더 이상 습증기를 포함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나타내는데, 자, 포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포화. 여러분들 포화라는 게 뭐예요? 포화됐다, 가득 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재에서 나오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어느 일정 압력 하에서 공기가 더 이상 습증기를 포함할 수 없다. 자, 공기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습증기겠지? 습증기. 그럼 요 습증기야. 그러면 이 습증기 구역 어디에 한 곳에 이렇게 증기가 점을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상태점이에요. 그럼 이 습증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열을 뺐었어. 그럼 계속 열을 뺐다 보면은, 자, 요거 기억하세요. 열량을 뺐다 보면,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증기에 가까워지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액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량을 뺐으면 어떻게 돼? 액에 가까워지는 거지. 액에 가까워지다가 요 포화 액선에 탁 닿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포화됐다. 그 말 뭐야? 물이 가득 찼다. 여기서 온도를 더 낮춰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액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화라는 건 가득 찼다. 어느 일정 압력 하에서, 자, 요 안에 뭐야? 습증기 구역 안에 등압, 등온이라고 했죠. 일정 압력 하에서 공기가 더 이상 습증기를 포함할 수 없는 상태. 증기를 더 이상 머금을 수 없대. 그럼 포화액이 되는 거지. 그래서 포화했다라고 해서 포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화액. 그쵸? 포화된 액이다. 더 이상 증기가 없다라는 뜻이 가득 찼다, 액이. 자, 그래서 책에서는 단순히 포화액에 대한 설명만 했지만 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올리다 보면 어느 상태점에서 온도를 계속 올리다 보면 이 안에는 등온이지만 과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 서서히 증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반대로 이렇게 있을 때 액이 점점 줄어들고 액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떻게 돼? 여기 포화선, 이 건포화증기선, 건포화증기 건은 그냥 빼도 돼요. 포화증기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이 건포화증기선에 닿게 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수분이 없다. 증기가 가득 찼다.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포화됐다. 이런 뜻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사실상 포화라는 거는 포화액도 되고 포화증기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는 거예요. 포화라는 게 뭐라고? 단순하게 가득 찼다. 뭐가? 액이 가득 찼을 수도 있고
증기가 가득 찼을 수도 있다. 이게 포화 상태다. 이때의 온도를 포화 온도, 이때의 압력을 포화 압력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명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포화 뭐라고? 가득 찼다. 뭐가? 액이나 증기가. 자, 끝났죠? 그 다음에 관행각 액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상태점에서 이렇게 온도를 낮추다 보면 포화액이 되죠. 그럼 포화액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관행각액 되려면은 열을 더 뺏는 거지. 온도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관행각액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일정한 압력 하에서 포화 온도 이하로 냉각된 액체를 말한다. 관행각액. 자, 그 밑에 보면 포화액이라고 나오는데 뭐 사실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교재만 읽어보고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교재에서는 좀 디테일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읽어만 보면 포화 온도 상태에 있는 액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증발하는 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읽어만 보니까 어려운 거야. 그 포화액 뭡니까? 자, 이 다 지워버리고 포화액이라는 거는 요 선에 위치한 증기의 상태점, 요 상태점을 뭐라 그래? 포화액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교재의 설명대로 하게 되면 포화 온도 상태에 있는 액에 열을 가하면, 자, 여기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상태점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이게 뭔데? 등압 등온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증발하는 액을 말한다. 서서히 어떻게 돼? 건포화 증기 쪽으로 가니까 열을 가하면 당연히 증발하게 되겠죠. 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충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포화액이다. 그럼 포화액선에 걸린 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포화증기라고 돼 있는데 포화증기는 습포화증기 뭐예요? 습증기 구역 안에 찍힌 요 점, 요거를 습증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건포화증기라고 돼 있죠. 건포화증기는 뭔데? 이 건포화증기선에 걸린 요 증기의 상태를 건포화증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건포화증기에 포화온도 상태에서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증기로 습포화증기를 계속 가열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증기로 갈로 해서 건조도 1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 건조도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밑에 나오죠. 5번에 건조도라고 해서 습증기가 포함하고 있는 기체의 비율을 나타내며 건조도라고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진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똑같습니다. 원래선도 이렇게 있을 때 pH선도라고 돼 있죠. 제가 자꾸 여기서 안 그리는 게, 여기서 선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인계점이라고 했을 때 요 구역을 습증기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습증기 구역을 열등분 해놓은 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열등분 해놓은 선이 있어. 제가 다 정확하게 그리진 못하지만 내부에는 10개의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때 요 포화 액선을 건조도를 X라고 해요. X는 0인 상태다라고 뜻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건포화 증기선을 건조도 X가 1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0.1, 0.2, 0.3, 0.4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0.9 그 다음에 1이 되는 거예요. 건조도 X가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가 0이다라는 뜻은 건조한 정도가 0%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뭐야? 건조한 정도가 0%이기 때문에 액으로 가득 찼어. 그래서 이거 뭔데? 액체인 상태야. 그래서 뭐예요? 이 선이 포화액. 그쵸? 0인 상태는 포화액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1인 상태는 뭐예요? X가 1이다라는 거는 건조한 정도가 100%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액이 없다. 증기만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야? 건포화 증기선에 위치한 요 점이 X가 1인 점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뭐 0.1, 0.2, 0.3, 0.4 쭈르륵 얘들은 다 뭐야? 전부 습증기다. 요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건조도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상태 뭐라고? 습증기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X가 0인 거는 포화액이고요. X가 1인 거는 건포화 증기. 그리고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면 뭐라고? 습증기다. 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위에 건포화 증기 설명할 때 갈로에 건조도 1인 증기가 뭐라고? 건조포화 증기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건조도고요. 그 다음 밑에 6번에 보시면 과열증기라고 해서 나옵니다. 과열증기 뭐예요? 이 건포화 증기에서 열을 더 주게 되면은 과열된 증기, 과열증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건포화 증기를 계속 가열하면 포화 온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며 이때 증기를 과열증기라 한다. 이때 증기의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화 온도라고 해가지고 어느 일정한 압력 안에서 액을 가열할 때 액의 상태에서
더 이상 온도가 오르지 않는 한계의 온도, 갈로에 보시면 온도를 더 올리면 증발하게 된다. 그래서 포화 온도 뭐라고요? 이 건포화 증기선에 걸리는 요 온도를 포화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을 더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증기가 된다라는 뜻이죠. 증기 혹은 가열 증기로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포화된 상태, 증기가 가득 찬 상태를 포화 증기라고 하는 거고, 이때의 압력을 포화 압력, 이때의 온도를 포화 온도라고 하는 거고, 자, 이 포화 온도라는 거 어떻게 돼? 압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압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냐? 온도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화라는 말에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액체에도 포화가 있고요, 증기에도 포화가 있으니까 그때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압력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거죠. 포화 온도도 압력이 내려가면 낮아지고 압력이 올라가면 상승하듯이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요런 이제 압력 변화에 의한 포화 온도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액화가스라든가 아니면 뭐 액체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항상 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뭐 0도씨에서 온다. 요것만 기억하실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물도 마찬가지예요. 압력을 낮춰버리면은 100도씨 말고 80도씨에서도 끓일 수 있는 거야.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밥이 설익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화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100도씨에 끓던 그 밥이 이제 올라가 버리면 대기압보다 낮아지니까 뭐 80도씨, 70도씨에서 끓어버리니까 설익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해만 하시면 돼요. 딱 이게 뭐다 라는 것보다는 뭐다라고 알면 가장 좋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 치고 뭐다라고 정확히 정립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하나씩 맞춰가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 밑에 어드바이스 보시면 포화 온도는 압력에 비례하며 압력이 낮아지면 포화 온도가 낮아지고 압력이 높으면 포화 온도는 상승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 밑에 7번에 과열도라고 해서 나오는데, 과열도는 과열증기 온도 빼기 포화증기 온도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과열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몰리에르 선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냉동기의 4대 구성 요소를 작동하게 되면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인데, 요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카드 드릴 테니까 정말 기초예요. 한번 듣고 요 강의 이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냉동 장치를 작동하게 되면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자, 요 순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요게 압축기고요, 요게 응축기, 요게 팽창 밸브, 그 밑에가 증발기가 됩니다. 자, 이때 압축기 흡입가스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칩시다. 자, 이 흡입가스에서 압축을 하게 되면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어때? 압력선 이렇게 그었을 때 압력 상승했죠. 그리고 온도도 마찬가지. 온도선이 이렇게 떨어지지만 뭐 여기 이제 과열증기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도 과열되게 되는 겁니다. 압력과 온도가 같이 올라가요. 자, 여기에서 응축을 하게 되면 과열이 제거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과열이 제거되는 구간을 요 구간이라고 해요. 요 구간이 과열 제거 구간. 자, 그래서 상태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바로 증기가 물이 되는 게 아니고, 온도가 일정 온도 낮아지면, 그죠? 100도씨 이하가 되면은 그 상태에서 상태만 변하고 잠열 상태로 상태만 변하고 다시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과열 제거 구간은 예를 들어 얘가 100도씨였다. 그럼 여기 이제 뭐 한 80도씨 정도까지 낮춰버리는 거예요. 물이라고 칠까요? 물이라고 치고 뭐 한 130도씨였다. 그럼 물의 이제 응축 온도가 100도씨일 테니까, 그죠? 100도씨에서 끓고 100도씨에서 응축할 테니까 100도씨보다 낮아지면,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화 온도가 되는 거지, 증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포화 온도에 닿으면 계속 온도는 떨어져요. 열량이 떨어진다는 뜻이야. 열량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상태가 변하게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요 과열 제거 구간을 현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태 변화 구간을 잠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 팽창하게 되면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는데, 압력과 온도 떨어지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증발하게 되면은 증발기 내부에서는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등온 상태에서 상태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습증기 구역 안에서 어떻게 돼? 건조도만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 액선에 닿으면은 증기로 변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잠열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현열 구간, 잠열 구간, 요게 포화 온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상태점을 끄었을 때 나오는 압력이 포화 압력이 될 겁니다. 뭐 요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해를 하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과열도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냉동 장치에서는 액압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압축기 온도를 이렇게 과열시켜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도를 줘서 이렇게 압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30도였는데 더 과열됐으니까 뭐 한 15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액압축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 요 구간 어느 정도를 과열했느냐, 이게 과열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흡입가스의 온도가 30도씨였고 과열된 온도가 35도씨라고 친다면 결국 과열도는 얼마예요? 35 마이너스 30 하니까 얘가 얼마? 아, 과열도는 5도씨가 나오겠구나. 자, 이게 결국은 뭔데? 얘가 건포화 증기, 얘는 과열 증기예요. 그래서 얘는 과열 증기 온도 T라고 쓸게요. 빼기 건포화 증기 온도 T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나온다고? 아하, 과열도가 나오는구나. 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열도라는 거는 과열증기 온도 빼기 포화증기 온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인계점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저랑 같이 줄을 좀 끕시다. 첫 번째 줄부터 줄을 꺼주세요. 증발 잡열은 압력이 클수록 적어지므로 어느 압력에 도달하면 잡열이 0kcal/kg이 되어 액체 기체의 구분이 없어진다. 자,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이 상태를 인계 상태라 하고 이때의 온도를 인계 온도, 이에 대응하는 압력을 인계 압력이라고 한다.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액체와 증기가 서로 평행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 인계 압력 이상에서는 물질의 상태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는 뭐 이런 거 이제 지워버립시다. 자, 여기서 몰레르 선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요 위에 꼭지점을 인계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계점을 정말 단순하게 설명하면 건포화 증기선과 포화 액선이 만나는 점을 인계점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인계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인계점이라는 거는 제가 첫 번째 줄에 줄을 꺼드렸는데 압력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압력이 증가할수록 잡열은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다 보면 어느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잡열이 0kcal/kg이 되는 그 구간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압력을 인계 압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점을 인계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해당하는 온도를 인계 온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다가 잡열이 0kcal/kg이 되는 그 구간, 그 점을 인계점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다가 이 위에 점 있죠. 인계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위에 부분, 이 부분을 인계 구간이라고 해요. 이 인계 구간에서는 잡열이 0이다 보니 상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잡열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잡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을 얼음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5도씨 물을 얼음을 만들어요. 그럼 냉각하게 되면은 0도씨 물이 되었다가 다시 0도씨 얼음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온도만 변하는 구간을 현열 구간이라고 했고 그 다음 상태가 변하는 구간을 잡열 구간이라고 했어. 근데 이 잡열 구간이 0이다? 그 말은 더 이상 상태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뜻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계 구간을 넘어가 버리면 모두 증기 상태, 기체 상태,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게 되고 액체 상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계 구간을 지나가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응축, 액화 혹은 증발 이런 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냉동 장치를 구성할 때는 인계점은 높으면 높을수록 대기압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해요. 왜? 상태 변화하면서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보일러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온수 보일러는 상관은 없겠지만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인계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상태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인계점의 특징 보시면 증기와 포화수 간의 비중량이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인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모두 기체 상태로만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즉, 그 기체의 비중이 결국 뭐야? 포화수의 비중하고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증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래? 상태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잡열이 0이니까. 그 다음에 증발 잡열은 0이 된다. 뭐 이런 게 나오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물의 인계온도, 인계압력 나오는데 요 두 가지는 묶어서 별표 좀 해주세요. 적어도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계온도는 374.15도씨. 그래서 물입니다. 물의 인계온도. 그리고 물의 인계압력은 225.65kg/제곱센치. A라는 건 뭐라고요? 절대 압력이다 라는 거겠죠.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